제가 이제 한 10편 정도 같이 했는데 어떠셨어요 좀? 많은 분들이 정말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저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조선치미 구독자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되게 이것저것 궁금한 질문들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Q&A를 질문이 많이 쌓였다고 들었어요. 그럼 보시죠. 질문. 2022년 새해 경제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당신 생각은 좀 어떠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다 맞추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변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 인류가 최근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이상한 인플레이션을 요즘 겪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보통 물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사람들의 소득이 자꾸 증가하고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비싼 가격에도 넙죽넙죽 손이 가고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전 세계 공급망이 문제가 생겨서 특히 미국과 유럽으로 가는 항구에 화물들이 적체가 되는 바람에 마트나 백화점의 매대에 제때 물건이 도착하지 못해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내년 경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거고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전반적으로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도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점점 더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될 거고, 특히 이제 금리도 좀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야 되고 세금도 걷어서 써야 될 곳은 써야 됩니다만, 세금을 내는 사람, 대출이자를 갚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 소비라고 하는 건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는 또 매출이 되고 소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 원활하게 잘 돌아갈 건가 하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 정도가 내년 경제에 생각해 봐야 될 점 이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역시 부동산과 관련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올리면 대출을 사람들이 많이 안 받아갈 거고 그러면 통화량이 줄어들어서 디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대출을 내일부터 금지시킨다, 전면 금지라고 하면 이분이 질문하신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은 규제를 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작년 대출보다 아주 많이 대출하지는 마세요. 대출이 증가하는 속도를 좀 잡아봅시다 하는 거라서 돈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디플레까지는 안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도 걱정했다시피 금리가 계속 오르면 부담스럽잖아요. 소비를 좀 줄이겠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과정에서 경기가 나빠지는 것은 그럴 수는 있겠다 하는 정도입니다. 2022년에 새로 주목해 볼 만한 정부의 지원금,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젊은 세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세금 대출도 아주 싼 이자로 해주고 적금도 매우 좋은 적금을 만들어서 주는 혜택이 있는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또는 청년 창업가의 범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비싼 월세 사지 마시고 중소기업 청년 전세 지원금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대도시의 뭐 원룸이나 작은 투룸 정도는 전세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 전세금을 빌려줍니다. 지출을 줄이는 게 투자의 첫걸음인데 지출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거비를 아끼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덩치가 크니까.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돈 빌려주는 제도들이 꽤 있으니까 검색해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꼭 한번 검색해보세요.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 적금을 부어서 한 2년 동안 300만 원을 모으면 회사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300만 원을 모아주고 정부는 600만 원을 더 추가로 주어서 2년 후에 이 청년에게 1200만 원 주는 겁니다. 이 청년 입장에서는 이런 대박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데 회사에서 그걸 같이 매칭을 해주면 이 청년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다. 청년 임대주택 지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두 가지는 큰 돈입니다.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자, 또 한 분께서는 좀 삐지셨나 봐요. 나는 이런 가격에는 집을 살 생각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 살 이유가 없는 분들은 청약통장 갖고 있을 필요도 없죠. 저도 평생 집을 굳이 사지 않아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산 기간이 꽤 길었어요. 집값은 잘 안 오르고 전세값 안정되어 있고 할 때는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제도가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집값이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오르면 정부는
어느 땅을 밀고 신도시를 지어서 집 없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반발이 적은 방법은 또 청약통장 많이 부으신 순서대로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담되시지 않는 선이라면 청약통장 하나는 그냥 넣어두세요. 미래에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청약통장 정도는 만들어 놓으십시오 라는 게 저의 조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보죠. 네, 요즘은 주식 시장에서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뭐 이런 게 키워드인 것 같은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은 좀 다른 개념인데 메타버스는 게임 같은 겁니다. 가상현실, 가상세계라는 의미예요. 처음 보고 새롭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 하시면 그 안이 가상현실, 가상세계잖아요. 거기서 즐겁게 놀기도 하고 또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의미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게임에서만 존재했던 거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행을 가려면 모바일 뱅킹을 하고 이렇게 앱을 열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게임 같은 환경에 들어가서 거기 보면 은행이 나타나고 그 은행에 문 열고 들어가서 이체를 하거나 대출을 신청하거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앞으로는 바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이 메타버스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묶여있는 동안 직접 사람들을 만나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뭘 못한다면 온라인에서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는 않을까? 가수들의 콘서트를 그래서 실제로 무대에서 하지 말고 실제 무대에서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한 온라인 세계를 구현해서 해보자 라는 시도가 있었고요. 나름 괜찮네 해보니까 야 오히려 이게 더 재밌기도 하네. 야 이것도 새로운 장르의 엔터테인먼트다 라는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가상의 공간을 지금까지는 온라인 게임으로만 활용했다가 야 콘서트도 가능하고 여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일상생활 쇼핑, 뱅킹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가상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꽤 가치가 있고 많은 경제 활동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는 가정으로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게 요즘 메타버스 산업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굳이 거기에 가서 온라인 뱅킹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도 여전히 꽤 있거든요. 블록체인은 하나로 번역하면 탈중앙이에요. 탈중앙.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편 보시면 대강 어떤 개념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일단 돈을 좀 모아야 투자를 하잖아요. 돈을 모으려는 방법은 절약하는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투자, 재테크, 내 돈을 얼마나 굴리는가 보다는 그 고민을 할 시간에